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꽃샘 추위, 말 그대로 꽃을 시샘하는 추위가 며칠째 계속되고 있죠. 지난 주말 만개한 벚꽃잎에 눈이 내리는 진풍경도 볼 수 있었습니다. 뉴스라이브 오늘은 이런 계절의 변화와는 달리 관광객이 주로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는 명동의 모습 라이브로 연결해 봅니다. 4월 9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지난해 서울 명동에 소재한 환전소 가운데 16곳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등록한 예비 후보 가운데 40%가 한 건 이상의 범죄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사물 인터넷이 도입됐습니다. 불법 차량의 위치와 모습이 실시간으로 전송됩니다. 어제 낮 강서구 발산동의 한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하던 60대 인부가 지하 6층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때마다 오는 봄이지만 봄이 오면 왠지 설렌다는 분들 많으시죠? 아마도 여기저기 만발한 꽃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응봉산 개나리 축제를 비롯해 서울 지역 곳곳은 봄을 만끽하는 상춘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조성엽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봄의 꽃은 흐드러져 만발했습니다. 봄을 찾은 이들의 발길은 촘촘히 이어졌습니다. 며칠 뒤엔 비가 왔고 빗방울이 떨군 노란 꽃잎사귀가 군데군데를 수놓았습니다.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꽃과 함께 눈에 담겨 봄날의 정취를 자아냅니다. 조금 졌는데 그런 대로 이게 푸릇푸릇 잎도 나오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날씨도 깨끗하고 좋고 다 좋아요. 사진 찍기도 좋고. 미세먼지는 있지만 강바람도 불어오면 좋긴 좋습니다. 개나리꽃 왕관을 쓴 봄처녀들의 마음은 설레고 또 설렙니다. 우리 여기 가자 그래갖고 왔죠.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그냥 확 풀리는 것 같은데요. 네. 군자교에서 장평교로 이어지는 중랑천 둔치에도 봄이 왔습니다. 광진구가 지난해 11월에 심은 튤립 59,400분이 봄을 맞아 지금은 이렇게 형형색색의 자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빨갛고 노란 튤립만이 아니라 하얀 안개초도 1,800제곱미터의 둔치를 채웠습니다. 튤립 안으로 들어가 사진을 찍고 사랑을 고백하기 더할 나위 없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듯이 미세먼지와 황사 속에서도 봄은 왔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이처럼 봄이 깊어가는 모습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중국인 관광객이 빠진 서울 명동 상인들의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하기만 합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환전소가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이 중구 그리고 명동이라고 하죠. 지금 명동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진기용 기자. 네, 저는 지금 중구 명동 유네스코 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이 오전 11시를 조금 넘어서고 있는데 거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우선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 길은 중구 명동의 중심로라고 할 수 있는 명동 유네스코 길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오전 11시를 조금 넘어선 곧 점심시간을 앞둔 시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거리는 아직까지 여전히 한산한 모습입니다. 예. 이곳 명동 관광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중국의 보복 조치, 이른바 한한령이 조금씩 걷어들여지고 있는 모양새긴 하지만 여전히 이렇다하게 눈에 띄는 이러한 관광객의 증가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런 분위기 때문에 중구에 있는 환전소들도 지난해 문을 많이 닫았다고요? 네, 아무래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나라 돈이겠죠. 그렇겠죠. 때문에 이 환전소들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증감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런데 관세청에서 발표한 이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 2016년 서울시에 767곳의 환전소가 있었는데 지난 2017년에는 736곳으로 31곳이 줄어든 곳으로 집계됐는데 네. 이 중에서도 이곳 명동이
여전히 있는 중구에서만 16곳이 줄어들어서 1년 동안 서울의 환전소 감소분의 절반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곳 명동 환전소들을 좀 둘러보면서 제가 물어본 결과 중국인 관광객들은 여전히 줄어있는 상태였고 특히 이 구매력이 강한 이 중국 단체 관광객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대신 이 자리를 일본과 동남아 관광객들이 채우고 있다는 반응이었는데 문제는 이들의 구매력 차이에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과 동남아, 일본 관광객들이 한 번 와서 환전해 가는 액수가 예.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10배가량 차이가 나다 보니 이 구매력이 강한 중국 관광객들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이 환전소들에게는 직접적인 타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 환전소에 비례해서 이 관광객 수가 줄었다고 단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겠죠. 이 구매력높은 중국인이 줄면서 상인들은 여전히 울상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네. 이곳 상인들은 거리가 한산해진 것을 통해서 이 관광객들이 줄었다는 것도 체감하고 있는 동시에 이 중국인들의 자리를 채우고 있는 이 동남아나 일본 등 이 다른 나라의 관광객들의 구매력이 사실상 중국인들보단 떨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매출 타격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 이런 쇼핑 위주의 명동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상권을 바꿔보겠다던 관할 지자체의 활동은 현재 어떻습니까? 네, 이 관할 지자체인 중구에서는 명동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 중국인 관광객들의 쇼핑 수요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이 너무 쇼핑 위주의 상권이 형성되다 보니까 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빠졌을 때 이러한 직격탄을 받게 되는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이 중구 명동뿐만 아니라 중구의 여러 역사 문화 자원을 개발하고 또 이 명동에서도 이 여러 역사 문화 자원들을 투어 프로그램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 투어 프로그램을 지난 3월 22일부터 시작하는 등 이 관광 수요를 좀 끌어올려 보자라는 데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이 관광객들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등의 이러한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예. 또 제가 취재를 하면서 이 만나본 외국인 관광객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나라에서 이곳 명동은 쇼핑으로 유명한 곳이라서 방문했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곳 명동은 의류와 화장품 점포들이 대부분인데 이 제품들이 자국의 제품들보다 훨씬 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서 인기가 좋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즉 유커가 빠졌어도 이곳 명동 상권은 여전히 쇼핑 중심인 것이죠. 네. 이렇게 쇼핑 중심의 명동 상권이 당분간 탈피하기가 어렵다면 관할 당국과 지자체에서도 좀 보다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중구 명동 유네스코 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진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 진 기자 말대로 이 명동을 찾는 외국인의 대부분이 쇼핑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이 역사와 전통을 내세운 이 자치단체의 노력이 얼마나 빛을 발할까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서울 명동 연결해봤습니다. 어제 낮 1시쯤 강서구 발산동의 한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자가 지상 1층에서 지하 6층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60살 최모 씨가 숨졌습니다. 구조대는 공사장 환기구에서 자재 정리 작업을 하던 중 최모 씨가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주의에 의한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강남구 개포동의 한 빌라에서는 거주자가 향초를 피워놓고 외출한 사이 향초불이 주변으로 번져 화재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지만 가재도구가 소실되고 빌라 내부가 일부 불에 타 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토요일 자정이 넘은 시간 어둠 속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서대문구 서중시장에서 4개 점포가 불에 타는 화재가 나 1,2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구조대는 방화로 인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별 분위기와 판세를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송파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자리했습니다. 자, 태윤영 기자 어서 오시죠. 자, 이 송파을 지역은 의원직을 상실한 최명길 전 의원의 지역구였죠.
네, 최명길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죠.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됐었는데요. 예. 그동안 보수 텃밭으로 불리던 송파을에 12년 만에 진보의 깃발을 꽂아 집중됐었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잃게 됐고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예.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송파을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먼저 유력 후보군들 짚어주실까요? 네, 지난달 9일 배현진 MBC 전 앵커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면서 최근 송파을 당협위원장이 됐습니다. 예. 지난 4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현재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미 전략공천을 한 셈입니다. 예. 여기에 바른미래당에서는 박종진 전 MBN 기자 겸 앵커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황입니다. 방송을 통해 얼굴이 알려진 인물들이 후보로 나서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 야권에서는 방송으로 유명세를 탄 인물들이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여권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재성 전 의원과 송기호 변호사가 경선을 치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최재성 예비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 제1상황실장을 맡는 등 친문 핵심 인사로 꼽힌다면 송기호 예비후보는 추미애 당대표가 발탁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예. 이 때문에 친문대 추심의 맞대결에서 누가 최종 후보로 결정될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최재성 예비후보가 문재인의 복심이라고 적힌 어깨띠를 두르자 송 예비후보가 문 대통령과의 친분을 내세운 낡은 정치라며 비판하는 등 벌써부터 신경전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주요 후보군은 아니지만 이번 선거에 나서겠다 하는 후보들도 있죠. 좀 짚어주실까요?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재성, 송기호 후보 이외에 예. 정당인 김수철 씨가 예비후보 등록을 했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배현진 후보 이외에 기업인 백봉현 씨가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또 바른미래당에서도 박종진 후보 이외에 정당인 송동섭 씨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 초미의 관심 지역 송파을에 대진표가 짜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 출마를 준비 중인 예비 후보자 가운데 40%가 범죄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이 5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체 예비 후보자 6,581명 가운데 전과 경력자는 2,633명, 비율로는 40%로 나타났고 평균 1.6건의 전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무면허, 음주운전이 전체 전과 기록의 28.7%를 차지했고 집시법, 국가보안법 위반이 9.8%, 폭행 8.8%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48.8%로 가장 높고 이어서 경남, 경북 순이고 서울은 33.6%로 나타났습니다. 제9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임시회가 지난 4일 개회했습니다. 오늘 10일까지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인데 마지막이라는 의미보다는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로 인한 사퇴, 그로 인한 빈자리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106명의 의원으로 시작한 제9대 서울시의회. 4년이 지난 마지막 임시회에는 의석이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 처리되었습니다. 현재 재적 의원수는 77명입니다. 4월 4일 현재 사직 또는 사퇴한 의원은 30명입니다. 대부분 구청장 선거 출마를 위해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은 것. 공직선거법상 광역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선거 전 30일인 5월 14일까지 사퇴하면 됩니다. 하지만 예비 후보로 등록하면 제한적 선거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원들은 사퇴를 택한 겁니다. 문제는 의정활동 공백에 대한 우려입니다.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시민 여러분이 맡겨주신 책무를 다하며 서울시 의정활동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편 현역 의원 중 구청장 출마를 고민하는 의원들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임시회 종료 후 의원들의 사퇴 행렬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골든타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좁은 골목길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을 경우 비상 차량의 진출입이 어려워지기 마련이죠. 서대문구에서는 사물 인터넷을 이용해 실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오신영 기자입니다.
차량 한 대가 긴급 차량 통행로에 멈춰섭니다. 긴급 통행로는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의 진입을 위해 비워둬야 하지만 해당 차량은 장시간 움직임이 없습니다. 여기에 차량을 주정차하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네, 제가 취재 차량을 잠시 이곳에 정차해놨는데요. 하지만 단속원이 현장을 순찰해야만 위반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운전자가 자리를 비웠을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시 소방차가 이곳을 통행할 수 없기 때문에 큰 화재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서대문구가 긴급 통행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위해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방지 대책에 나섰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밖에 할 수 없었던 기존의 순찰 방법을 보완했습니다. 차량이 긴급 통행로에 멈추면 센서로 차량을 인식해 음성 안내를 하는 겁니다. 주인께서 주차하고 있는 이곳은 소방도로 확보 등을 위한 긴급 통행로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음성 안내가 되면 단속원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의 위치와 주정차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인만 그려놓다 하더라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간과하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낮에는 스피커로 안내를 하고 밤에는 로고젝터로 안내를 함으로써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서대문구에서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해 긴급 통행로에 사물 인터넷을 접목한 곳은 모두 53곳. 앞으로 음성 안내 횟수와 로고젝터의 전멸 방식 등을 보완해 불법 주정차 근절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창덕궁과 종로 3가 사이에 위치한 익선동은 예로부터 국악 명소들이 자리했던 곳입니다. 이곳에 국악 특화 도서관인 우리소리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이곳에서 국악 감상은 물론 전통 악기까지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송지현 기자입니다. 울림통과 대 사이에 연결된 줄 위를 활대가 지나가며 오묘한 소리를 자아냅니다.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전통악기 해금입니다. 종로구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운영하는 전통악기 해금교실에 주민 10여 명이 모여 악기를 배웁니다. 첫 시간이라 서툴지만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힘겹게 소리를 내봅니다. 나이 들면서 늘어나는 스트레스라는 게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악기, 우리 DNA가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 악기에 잘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몸이. 그래서 상당히 뭔가 해소가 되는 느낌, 그런 게 있습니다. 주민들이 모여 해금을 배우는 공간은 국악 특화 도서관인 우리소리 도서관입니다. 우리소리 도서관은 지난해 12월 종로 1, 2, 3, 4가동 주민센터 4층과 5층에 개관했습니다. 도서관 4층에는 국악로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 공간과 교육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5층에는 책과 음반이 비치돼 있는 열람실과 야외 음악당이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열람실 안에는 원하는 국악 음반을 직접 선정해 들어볼 수 있는 국악 감상실이 있어 6천여 개의 음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태블릿 PC와 헤드폰이 무료로 제공돼 도서관 내 어디서든 편하게 음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저희 수학여행에서 서울 자유여행 시간을 줬는데 저희가 돌아다니다가 국악도서관이라는 새로운 걸 보고 재밌어 보여가지고 새롭기도 했고 처음 와봐가지고 신기한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책과 음악을 듣는 도서관에서 나아가서 교육과 그다음에 공연이 함께하는 그런 복합 문화 공간으로 우리소리 도서관은 야외 음악당을 활용한 공연과 전통악기 연주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주민들이 국악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현입니다. 어린이집 등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시는 학부모님들, 아이가 잘 등원했는지 또 하원을 잘 했는지 행여나 어디서 길을 잃은 건 아닌지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비용을 들여 아이들 전용 스마트폰을 사주는 분들도 많은데 구로구가 IT 기술을 접목한 아이 안심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귀여운 캐릭터가 새겨진 단말기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GPS와 저전력 블루투스, 장거리 통신 등의 IT 기술이 내장돼 있습니다. 고리를 이용해 아이들 가방에 간단히 부착하면 사용 준비 끝.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아이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차량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차량 승하차와 등하원 여부에 대한 알림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로구가 시범 서비스에 들어간 어린이집 안심 서비스입니다. 어린 아이들의 등하원 정보나 아니면 밖에 있을 때 아이들의 위치를 부모님께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현재는 시범 서비스라 일부에만 지급됐지만 앞으로 전 어린이집에 보급하는 것이 구로구의 목표입니다. 보급이 확대될 경우 학부모들의 안심은 물론 기존의 키즈폰을 대체할 수 있어 통신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 OT 때 학부모님들께 설명을 했을 때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고 저희 선생님들도 이 부분이 전면 확대에 대해서 실시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편 스마트 도시 구축 사업을 시작한 구로구는 비슷한 기능의 단말기를 치매 노인에게도 보급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중규입니다. 지난주 개최한 석촌호수 벚꽃축제가 오는 13일까지 열립니다. 석촌호수 벚꽃축제는 산책로 2.54km 구간에 심어진 천여 그루의 벚꽃나무를 만날 수 있는 봄맞이 연례 행사입니다. 그 해봄, 호수, 그리고 벚꽃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축제에는 가요제와 전통예술 공연, 심야 영화제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가 마련되고 아트마켓과 벚꽃 반지 만들기 등 체험 행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서초구가 서초대로 일대의 개발 내용이 담긴 지구 단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구는 도로 미보상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선 기부 체납을 도입하고 법원단지 일대를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또 장기간 방치된 롯데칠성과 코오롱 부지 일대를 블록별로 자율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주민과 상인, 건물주 등이 주도해 거리의 활력을 살리는 서초형 타운 매니지먼트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초로 지구 단위 계획은 주민 열람 공고를 마친 뒤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번 달 말 서울시에 전달됩니다. (560명) 이번 6.13 지방선거 서울에서 뽑는 인원수입니다. 시장과 교육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까지 인구 1000만을 대표하는 560명이 되기 위한 안간힘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되기만 하자식의 빌공짜를 쓰는 공약은 이제 1000만 명의 눈을 피해가기 힘들다는 점도 후보들 모두가 잘 알아두셔야 할 겁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